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포커스가 전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9월 FOMC로 옮겨지면서 이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됐죠. 이어 코인 시장 역시도 관망 흐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항선 돌파에 애를 먹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호재가 없는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의 중심 인물이었던 인터넷 방송인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서 씨는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이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또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인 계좌에 있는 돈으로 아프리카TV의 별풍선을 구매한 이 횡령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죠. 그러나 재판부는 서 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은 이 투자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봤고 처음부터 코인을 발행하거나 사업을 진행해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미국을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트럼프는 X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오늘 오후 나는 미국이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재임 기간 동안 암호화폐를 범죄와 사기로 간주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이 친암호화폐 후보로 등극했습니다. 최근에는 각각 $99에 판매가 되는 네 번째 NFT 콜렉션도 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관련 사기 및 내부자 거래 혐의로 제기된 연방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은 머스크가 X에 게시한 트윗은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면서 이를 사기로 규정할 수는 없다라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지난 2021년 언론 노출과 본인 X를 활용해서 도지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후 폭락시켜서 이익을 챙겼다라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엘빈 헬러스타인 맨해튼 지방법원 판사는요, 해당 주장에 대해서 충분한 이 근거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기각을 한 겁니다. 이번 판결로 투자자들은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지은 캐스터 나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업앤다운 캐스터 송지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코인 시장도 뚜렷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인 시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장주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오늘은 1.99% 하락했는데요. 8,065만 4천 원의 가격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오늘은 1.9% 하락했습니다. 341만 3천 원의 가격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리플코인 알아보겠습니다. 리플코인 오늘은 1.8%대 하락했습니다. 765원의 가격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강세 보여줬던 코인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라디언트 캐피탈이 15.89%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04원의 가격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썬코인이 11.55% 상승했습니다. 49.24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오아시스 코인이 5%대 상승하면서 63.56원의 가격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믹스마블 코인이 5.42% 상승했습니다. 2.004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티바 코인이 4.88% 상승하면서 39.99원의 가격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약세 흐름 보여줬던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플루키 코인이 18% 하락하면서 하락률 상위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1708원의 가격이고요. 이어서 AP NFT 코인이요 14.29% 하락했습니다. 0.0006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펠라즈 코인이 9.61% 하락해서 3.658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이어서 패치 코인이 8%대 하락하면서 1,512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오핀 코인이 8.8% 빠지면서 373원의 가격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거래량 많았던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더리움이 1.9% 빠졌고요. 솔라나 코인이 4.42% 하락했습니다. 오아시스 코인이 5.77% 상승했고요. 스토맥스 코인이 3.7%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의 가격 흐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코린이들을 위한 코인 상식 알려주는 코인 지식백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RWA 코인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 트랜잭션, 세 번째 키워드 하드포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RWA 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RWA 코인은 리월 월드 에셋의 약자로 부동산 채권 등 현실 세계의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전환해 디지털 토큰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RWA 코인의 특징은요,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여준다는 것인데요. 기존의 실물 자산에 비해 작은 단위로도 투자가 가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한 탈중앙화 거래가 가능해서 빠르고 간편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이란 말 그대로 가상자산 세계에서 참여자가 전송이나 수신을 할 때 기록되는 거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 트랜잭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UXTO 모델 그리고 계좌 잔고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사용 트랜잭션 출력값을 의미하는 이 UXTO 방식은요, 자금 추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와의 연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계좌 잔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트랜잭션 크기가 작아서 데이터 보관에는 유리하지만 실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 하드포크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드포크란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새로운 블록체인이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 하드포크는 주로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발생하는데요. 새로운 블록체인을 생성하면서 이 과정에서 새로운 코인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들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코인 상식 알아보는 코인 지식백과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송지은이었습니다. 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우리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 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강의들로 알아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좋은 코인 발굴해내는 방법 알려주실 김사부님 모셨습니다. 김도준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월요일에 뵀는데 또 이렇게 금요일에 또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 무조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면은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이 계시는 팀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기본 카메라로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들어오시면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의 비법이 전부 담긴 USB가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강의를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그렇죠.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어떤 질문일까요? 네. 요즘 뭐 솔로 뭐 이런 거 네. 모임 뭐 이런 것들 네. 미팅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네. 네. 나는 혼자 나는 막 이런 혼자, 거 있죠. 그렇죠. 예. 네. 보통 남자분을 네. 사귄다고 할 때 네. 막 성질이 아니면은 어떤 캐릭터가 네. 너무 이렇게 자주 변하는 그런 분들이 좋아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지적이면서 좀 네. 편안하게 네.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 스타일이 좋아요. 저는 저를 이끌어주고 좀 아빠같이 포근한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네. 이 야생마 같은 오. 변화가 심하지만 남자 중에 남자. 그렇죠. 네. 야생미가 넘치고 네, 그렇죠. 잠재력이 너무 풍부해요. 네.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음. 그 야생마적인 기질만 내가 다룰 수 있다면은 이 남자 최고의 멋진 남자가 된다. 네. 이런 남자는 어때요? 그런 남자요? 제가 약간 야생마 같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네. 그래요. 야생마끼리 한번 붙어보자 이건가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그 원인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 롤러코스터 같은 가격 변동 원인이 있죠. 그죠? 이 가격 변동 원인을 잘 아시게 된다면은 네. 그만큼 발 빠르게 시장 대응을 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잘만 알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투자는 스포츠 댄서와 같다는 이야기들 가끔 하는데, 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나에게 맞추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시장이 가는 우리가 곳에 내가 맞춰야죠. 맞춰야 됩니다. 원, 투, 그렇죠. 차차차 하고요. 룸바 댄서로 가는 네. 그렇죠. 코인도 있을 거고 차차차로 가는 네. 친구도 있을 거고 왈츠로 가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 와게요. 어떻게 내가 맞춰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호흡을 맞출 때에 그 종목이 나의 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게 내가 호흡을 맞출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사실 2004년 7월은 네. 비트코인이 보여준 가격 변동성은 마치 제가 볼 때는 네.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렇죠. 10대 청소년의 감정과 같았어요. 그죠? 네. 네.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네. 변동성이 그런데 뭔 줄 아시죠? 변동성. 쉽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늘뛰기를 하는지. 무빙이 장난이 그렇죠. 아니었죠. 네, 그렇죠. 그것을 변동성이라는데 잔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아주 네. 급격하게 오르내리기로 했던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사실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친 듯이 춤췄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치 DJ가 갑자기 네. 비트를 올린 것처럼 말이죠. 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그렇죠. 적격 사건이 있었죠. 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래요. 그때 진짜 막 사진들도 난리 났죠. 계속 날리고.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58,000달러가 네. 63,000달러까지. 그러니까요. 그냥 휘웅 하고 뛰었는데 마치 트럼프가 비트코인 로켓의 연료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요. 날아가게 귀를 만들었다. 포기하고. 그렇죠. 야, 대단했습니다. 자, 그 후로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네. 7만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8월엔 다시 5만 달러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마치 뭐 요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의 체중 그래프 같이 말이죠. 자,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내릴지, 그렇죠? 그 비밀을 오늘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네.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 연인처럼 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야생마 같은 비트코인, 네. 예, 우리가 잘, 그렇죠, 요리만 할 수 있다면은, 그렇죠, 우리에게 큰 투자의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그렇죠, 네. 좀 잘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이 비트코인의 변덕스러운 세계로 한번
오늘 한번 빠져볼까요? 오,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안전벨트를 매셔야 돼요. 아, 안전벨트 빨리 이렇게 딱 네, 매고. 네. 우리 여정을 한번 신나게 떠나보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변동성의 원인들. 자, 네. 보시죠. 음. 첫 번째 원인은 스마트머니 세력이죠. 바로 네. 고래입니다, 고래. 그렇죠? 네. 예. 비트코인 세계에서 이 디지털 바다의 진정한 지배자는 바로 고래죠. 그래서 이 고래를 모르고서 주식 투자, 코인 투자를 한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불성설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고래가 뭡니까? 바다에서 헤엄치는 그 고래인가요? 네. 비트코인 세계에서 고래는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큰 손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투자자. 마치 동네 분식집인데 네. 거기 대신해서 프랜차이즈급의 그렇죠 치킨집이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고요. 이 고래들이 움직임을 잘 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잘 알 수 있는데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7월 27일 날 트럼프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거였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난리가 했습니다. 난 그렇죠. 거죠. 네. 야, 이거는 마치 뭐냐면은 고래가 네. 나 이제 물을 뿜을 거야 하는 거와 똑같았어요. 그를 예고한 거였는데 네. 그런데 며칠 뒤였죠. 미국 법무부가 진짜 비트코인을 이동시켰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네.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7만 달러에서 6만 7천 달러로 빠지게 되었죠. 네. 자, 이렇게 훅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고래가 꼬리로 한번 휘둘렀을 때 바로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시장이 휘청거렸죠. 음. 자, 고래 그들은 뭡니까? 대규모 거래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래죠. 네. 그렇죠. 고래가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을까요? 마치 큰 코끼리가 물웅덩이에 팡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엄청 물이 사방으로 크죠. 튀겠죠. 그래,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게 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내려앉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시장의 영향력, 가격의 파급력을 미치고 변동성을 유발시키는 고래들을 항상 예의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네. 또 하나 투자자들의 심리 게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고래의 움직임은 마치 연예인의 SNS 업데이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팬들이 열광하듯이 다른 네. 투자들도 고래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누굴 따라서요? 고래들이 움직이면은. 그렇죠. 야, 오빠가 가니까 나도 산다. 네. 그렇죠. 오빠가 저걸 좋아하는데 나도 사야지. 오. 이런 것처럼 팬덤이 형성되면서 네. 이 우리 고래들이 오빠가. 움직여요. 그렇죠. 우리 오빠 고래가 네. 움직였으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네. 이런 것들이 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고래가 네. 참 재밌는 게 마술사 같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짜잔 하면 가격이 네. 갑자기 휙 떨어졌다가 갑자기 휙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을 아주 교묘하게 조종하는 조종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죠? 시장의 세력 고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말씀드리고 자, 심각한 것은 뭐죠? 고래들이 대량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소로 이동할 때가 제일 심각해집니다. 자, 고래가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긴다는 것은 마치 무서운 영화의 예고편과도 같죠. 네. 예, 관객들은 야, 이제 큰일 났다. 뭔가 일이 나는 거 아니야? 가격이 또 변동이 심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월화의 거래소 공포. 우와, 저희가 이제 그렇죠. 네.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네. 초보자분들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재미있게 네. 웹툰 형식 비스무리하게 제가 만들어봤어요. 확 이해가 될것 같아요. 예전에 네. 공포 영화가 있었습니다. 월화의 공동묘지라고. 네. 그래서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 공동묘지에서 휘 하면서 나타나는 게 있는데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월화의 거래소 공포라는 게 있는데 뭐죠? 어두운 밤 비트코인의 바다에 네. 딱 보입니다. 네.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바로 고래죠.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등에 싣고 가죠. 그러네요. 고래 야, 등에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거래소라는 이름의 항구를 향해서 고래가 천천히 방향으로 이 거래소를 향해서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물길이 일렁이고 작은 물고기들, 소액 투자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전망됩니까? 아니면 등됩니까? 관찰자들이 네. 투자자들이네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죠? 입이 딱 벌어졌네요. 망경으로 지켜보던 투자들이 소리를 외칩니다. 저것 봐, 고래소가 거래소로 움직이고 있어. 네. 으아, 큰일 났다. 매도 폭탄이 올 거야. 고시야. 큰일 났어 이제. 네. 자,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래가 거래소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투자자들의 심장의 박동 소리도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마치 공포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래,
그 무슨 징조 일이 일어날 거야. 빠바방, 빠바방. 방방방방방방방, 심장 박도 소리. 방방방방방방방방방. 자, 이게 오늘 불타는 금요일답게 노래 불타는 들을게.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방방방방방방. 이게 75년제에 나왔던 조스 영화에 조스가 등장할 때 나오는 음악. 네. 그걸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방 이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빠방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시 네. 저하고 같이 우리 아나운서님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래의 움직임은 그렇죠.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첫째 이렇게 거래소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매도 신호로 보게 되는 거죠. 고래가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긴다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대량 매도의 전조로 보게 됩니다. 최근에 가격이 상당히 빠지던 때가 있었죠. 네. 독일 정부 고래가 움직였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독일 정부가 그동안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다량의 매각했죠, 네.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나오면서 네. 가격의 하락에 하나의 신호가 되기도 했죠. 그 때문에 많이 네.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량 매도의 전조가 오면은 마치 큰 비가 올 것 같아서 네.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투자자들도 매도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자, 이런 것들이 기대가 아닌 기대, 위험한 기대가 되겠죠. 네.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데 고래의 움직임을 본 투자자들이 실제로 매도가 시작되면은 가격이 정말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네. 이건 마치 소문으로 시작된 소동이 실제 사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 현상이 더 겁나는 겁니다. 도미노 효과예요. 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에 나서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은 마치 이거는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것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예.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매수의 기회로 보면서 고래가 움직이면은 뭔가 있겠지. 뭔가가 있을 거야. 그 고래의 의도를 물어보는 거는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 여러분들이 정말 방향을 못 잡을 때는 한번 물어보세요. 고래야, 너가 어디로 움직이기를 원하니? 위로 갈 거야, 아래로 위로 갈 갈 거야, 아래 갈 거야? 네. 이렇게 답답하지만 물어보시기도 하십시오. 물론 저희 코인 원정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리고 네. 최근에 우리가 반감기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깊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하실수록 네. 시장에 주는 공포 심리에 여러분들이 그게 부안해동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마외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죠. 어떤 미스터리의 긴장감이 오게 됩니다. 고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긴장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얘가 어디로 움직일지만 안다면 난 너무너무 편안할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럭비공처럼 말이죠. 매도할지 단순히 보관 장소로 옮기는 것인지 이런 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 마운트 곡수 물량이 나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시장에서 맞아요. 굉장히 불안한 감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안 팔 거야, 안 팔 거야. 정말 안 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안 팔 거야, 안 팔 거야, 팔 거야, 팔 거야, 팔 거야. 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아직도 유동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것은 마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 같게 되는데 비트코인 시장은 마치 물이 부족한 오아시스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부족한 오아시스. 그렇기 때문에 시적이네요. 고래가 한번 와서 한번 물을 쑥 마셔버리면은 네. 다른 동물들은 목말라 하겠죠. 네. 그렇죠. 가격도 그렇게 요동칩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동성 부족은 유동성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결국 고래의 이 작은 움직임은 비트코인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마치 나비 효과 같은 겁니다. 마치 조용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되죠? 네. 그 퍼지는 파문, 파동처럼 말이죠. 그래서 고래의 움직임은 네. 전체 시장에 잔물케를 일으키죠. 그래서 많은 투자들이 고래 지갑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네. 고래들이 큰 대형 고래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오늘의 매도가 얼마가 나오는지 매수가 얼마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곳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자, 어쨌든 주목해야 됩니다. 마치 기상예보를 확인하듯이 고래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죠. 자, 오늘 고래의 동향, 흐림.
네. 가끔 비트코인 소나기 이런 식으로 일기예보를 보시듯이 여러분 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고래의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아실만 하신가요? 네, 네, 진짜 그렇죠. 중요하네요. 비트코인 시장은 때로는 스릴 넘치는 공포 영화 같아요. 맞나요? 공포 영화. 같죠. 네.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모든 영화가 그렇듯 결국에는 해피 엔딩이 올 거라는 기대감 또한 저버리시면 안 네. 됩니다. 자, 오늘은 고래의 움직임, 고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예. 그것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의 원인 중에 하나고, 특히 제가 첫 번째로 고래를 다뤘던 이유도 바로 가장 중요한, 그렇죠? 이 시장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고래라는 것 또한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어렵긴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려운 듯 쉬운 듯 우리가 네. 같이 가보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래의 움직임 자체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마치 스포츠 댄스를 하듯이 네. 여러분 기분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렇죠. 예단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단하면 그렇죠. 안 된다. 미리 예단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고래의 움직임들과 함께 스텝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것에 관련돼서 제가 네. 이미 스마트머니 컨셉을 가지고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죠. 오더블록도 바로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세력들의 움직임이 표가 안 나지만 항상 한 가지 중요한 하나의 족적같이 아니면 지문같이 남겨두는 것이 있는데 그리랑 거래대금이고 바로 네. 이런 오더블록이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오더블록. 조금 더 여러분들은 네. 안심하실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래요. 호흡을 하기 전에 두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변동성. 두 번째로 네. 변동성의 원인은 시장의 이슈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다뤘어요. 맛보기처럼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시장의 이슈는 가격의 변동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됩니다. 그죠? 네.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롤러코스터를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네. 오늘 시장 이슈라는 놀이기구를 타고 우리 비트코인 세계에 한번 다시 여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자, 보세요. 자, 먼저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의 승인. 야, 이것은 마치 뭐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싶어요. 마치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정장을 딱 입고 월가에 입성하는 날,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네. 엄마, 나 이제 진짜 어른이에요. 자,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요. 제가 네. 볼 때 아직도 여전히 비트코인은 10대 청소년과 같습니다. 시장에 아직 무르익지 못해요. 얘는 감정 기복도 심하고요. 뉴스에 아직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데 민감합니까? 중동전쟁 한번 보세요. 중동전쟁 우려가 있었죠. 24년 8월 달 이란과 네. 이스라엘이 아주 좀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죠. 하마스의 총살인간인가요? 예. 그게 네. 살해를 당했죠. 이란에서. 그러면서 맞아요. 야, 난리가 났죠.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해서 그것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항공모함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은 마치 무서운 영화를 보는 아이처럼 겁에 질려서 가격이 출렁거렸습니다. 네, 위험 자산 쪽으로 돈이 안 그렇죠. 가는 거죠. 으악, 전쟁이다. 네. 안전한 곳으로 숨어야 돼. 그렇죠. 자, 그래 중동 전쟁의 우려는 바로 그런 것들과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7월 달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네. 그동안 조용하더만은. 그렇죠. 제로 금리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네. 갑자기 제로 금리 이제 그만이라고 외친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나비 효과일까요? 엔화로 비트코인을 사모았던 투자들이 이제 네. 집으로 가야겠다. 예, 돈을 힘들다. 빼기 시작한 거죠. 예, 돈 빼기 시작한 거죠. 비트코인 가격은 마치 물 빠진 풍선처럼 싹 순간적이었지만 일시적이었지만 네. 쭈그러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6월에 CPI 발표. 아주 요거 재밌었어요. 그죠? 네. 그렇죠. 요거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에 스물스물 5월 달에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스물스물 올라갔죠. 네. 자, 비트코인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안 솟은 것 같았지만 5월 달부터 네. 쭉 올라갔었어요. 여러분들은 뉴스가 나오는 시점을 자꾸 보시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그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이벤트가 발표되는 날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전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소문에 싸서 네, 뉴스에 팔아라. 팔아라. 이 말을 이야기하죠. 예. 자,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이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왜냐? 인플레이션이 났다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렇죠. 하나의 그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은 야호 돈벌이 시작이다. 네.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 이런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있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소셜 미디어 같은 건 어때요? 네. SNS 이것도 영향을 줄 영향을 수 많이 있을까요? 주죠. 예. 또 어느 날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네. 트위터를 올렸는데 X에 올렸는데 뭐라고 맞아요. 했느냐? 도지. 비트코인 네. 수집 첫째 날. 갑자기 사람들이 미친 듯이. 난리가 나죠. 그렇죠. 네. 비트코인을 자기가 수집한 첫째 날이래. 그 그럼 뭐야? 모두가 그러면? 사서. 앞으로 얼마나 모집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수집하겠다는 거야? 이거 난리 나겠죠? 비트코인 가격은 마치 팬미팅을 향해서 달려가는 소녀 팬처럼 아마 열광적으로 네. 그렇죠. 뛰어오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시장에 호재가 있는가 하면 악재가 있죠. 시장은 어떻게 보면 악재에 더 잘 반응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미국 SEC 게리 갤런슬러 머리 이렇게 벗어지 네, 분이 한 분 독수리 있죠. 같이 생기셨죠. 네, 그렇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리플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던 그렇죠. 칼춤을 너무 춥니다. 기가 네. 막혔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조금 감시를 좀 더 해보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격이 크죠. 데미지가 네. 클 겁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은 마치 잘못하다가 잘못을 저지르다가 엄마한테 걸린 청소년처럼 그렇죠. 무서워. 가격이 움츠러들게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요. 자,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아직 사춘기 청소년 같습니다. 뉴스와 루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달러화가 약해질수록 비트코인은 신이 나게 될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외출한 날 파티를 여는 10대 청소년처럼 말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비트코인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잘 이해하시고 네. 크게 대비하시면서 때로는 폭풍 같은 뉴스가 몰아칠 수도 있고 또 언젠가는 맑은 하늘이 올 날도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그때까지 네. 여러분 이 비트코인 시장, 코인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안전벨트를 잘 매시고 그죠? 잘 매고. 마음의 다짐도 네. 하시고 그렇죠. 원래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코인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롤러코스터는 기본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것만큼 안에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건 또 너무너무 오늘도 중요합니다. 너무 명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40대까지 롤러코스터 타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정말요? 그래서 우리 네. 아이하고 아들하고도 같이 네. 롯데월드 가서 막 굉장히 신나게 탔어요. 네. 그런데 50 딱 들어가면서 더 이상은 어느 날 안 되겠다? 갑자기 네. 너무너무 즐기던 것들이 공포 심리가 오고 이제는 한계가 도달했구나. 아이들 타는 청룡열차나 타러 가야 되겠다. 아기들 타는 청룡열차. 아기 열차요? 그렇죠. 네, 요렇게 가는 거요. 그걸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롤링에 춤출 수 있는 그렇죠. 나름대로의 경제력 안에서 움직이셔야 된다. 내 너무 체력 중요한 안에서 내 말씀이세요. 심리적인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너무 따라오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김도준 전문가님 따라서 잘 가면은 이제 쉽게 이슈 접하고 이 이슈는 우리 시장에 되게 좋은 이야기네. 이건 좀 안 좋은 이야기네. 따라가기도 되게 쉬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다 취합을 해서 네.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잘 드실 수 있도록 밥상을 딱 차려서 수저에 쑥쑥 떠서, 나눠서 네. 드리게 돼요. 제가 지금 기법을 여러분한테 USB로 해서 카드 네. 형식으로 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여러분들 기법이 왜 필요하냐면 한쪽에는 이슈, 한쪽에는 차트입니다. 그것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저는 이슈 매매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네. 그런 대부분이 굉장히 간과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차트? 지금 이 시장의 차트에서 네. 지금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은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또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코인이 있어 코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잘 타고 가셔야 되는데 네. 이런 거 모르시고 그냥 정보만 믿고 가시다가는
큰 코 다치죠. 큰 코 다치게 됩니다. 네, 예, 어느 그런 것 하나 부분이- 놓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세 번째는 네. 가격 변동성의 원인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네. 달러입니다. 달러. 달러. 달러의 등락이에요. 달러는 사실 제가 네. 한 10시간을 이야기해도 끝이 없어요. 예, 예.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네, 너무 많고. 네, 그렇죠. 네. 비트코인과의 달러는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댄스 파티에 나간 어머, 오늘 너무 비트코인과 불금이세요. 달러. 아, 네. 좋습니다. 댄스 그렇잖아요. 스포츠부터.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과 네. 달러가 숨막히는 댄스 파티에 나갔어요.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주인공이 될까요? 어떻게 춤을 출지 네. 같이 한번 너무 좋습니다. 살펴보자고요. 음악 네. 큐. 음악 큐. 자, 좋습니다. 자, 네. 비트코인과 달러 누가 더 인기가 있을까요? 자, 이건 이제 참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시장 이슈를 보았는데, 자, 요거 참 다루고 갈까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13분이죠. 간단하게 요거 한번 저 다루고 남은 갈게요. 그 시간이 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1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13분밖에 안 남았어요. 금방 네. 가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5분을 요거 먼저 다루고 갈게요. 스마트머니와 이슈에 대해서. 자, 소문에 사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으세요.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요거 달러 요 이야기 너무 재밌기 때문에 조금 네. 이따 하고 네. 그 전에 스마트머니와 이슈. 세력들은 이 이슈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 네. 투자 세계에서 너무 중요하죠. 고수와 코리는 또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고수는 차트 매매에 집중하지만 그리고 뉴스는 참조용으로 활용하는데 반면 코리는 뉴스에 올인하는 경우에 많이 있죠. 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마트머니와 일반 투자자들 고수의 접근법이 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스마트머니에 대해서 세력들은 시장의 이슈를 역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이슈가 부각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들 때 이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세력의 방향, 스마트머니의 방향은 네. 가격의 방향은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 그런데 코리들은 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순진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에 의존한 매매를 하면서 차트 분석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뉴스에만. 내동 매매를 많이 하시게 되고 고점에 물리시는 경우도 그래서 많이 있죠. 그렇다면 고수는 어떤가요? 예, 차트 분석에 집중하고 네. 뉴스는 참고용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비중을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자, 소문이 사서 뉴스에 팔자 보시죠. 소문 단계입니다. 요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차트로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매수 타이밍 소문 네. 단계에 씁니다. 자, CPI가 5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CPI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나왔어요. 네. 이 단계에서 고수들은 차트를 분석해서 매수기를 포착합니다. 음. 그리고 가격 상승 단계가 되죠. 스마트머니 전략이 실현되는 단계입니다. 세력들이 이미 그런 뉴스를 던지면서 매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뉴스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뉴스가 이젠 나오는 팔죠, 단계가 세력들. 되면 그렇죠. 네.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뉴스가 공개되면 고수들은 이를 매도 신호로 활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머니에 대한 컨셉, 이슈에 관련돼서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건 시장 흐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뭘로 파악하는데 했을 때 차트 분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먼저 그렇게- 차트가 그렇죠. 선행하니까요. 예, 그렇죠. 차트가 선행하죠. 네.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여러분들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이런 제가 드리는 기법은 손흥민 존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분명해지고요. 그런 골대 에어리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수익 낼 수 있는 어떤 공간, 자리, 수익 존이죠, 시간, 수익 그렇죠. 존. 수익존. 네. 수익존에서 낭패를 보는 일을 안 하셔야 됩니다. 세력이 끌어올리면 그냥 올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릴 것처럼 하고 올려요. 그렇죠? 그거를 읽어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읽으셔야지만이 그렇죠. 각자기 정말 수익 기회에서 손실 보는 그런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대중심리를 한번 보자고요. 뉴스와 소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특히 제가 일반적인 대중을 봤을 때 10명 중에 거의 9분은 거의 대부분이 뉴스에 치중하고 뉴스 맞아요. 따라 움직입니다. 맞아요. 그걸 누가 이용할까요? 스마트폰이. 세력들이군요. 그렇죠. 세력들이 네. 이용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역이용해서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네. 단기적인 이런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좀 더 장기적인 시장 트렌드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6월 12일 날 CPI 한번 보시고요. 네. 그날 당일날 보시면은 그동안에 벌써 차트는 이미 5월 달부터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사실은 한번 눌림 주고 쌍봉 만드는 자리가 네. 6월 12일 날 CPI가 나온 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네. 벌써 한번 털고 나가는 자리였어요. 이미. 그렇죠. 그날 당일날 보시면은 4.6%까지 상승했지만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윗꼬리를 많이 달았다는 건 뭐죠? 네, 세력들이 윗꼬리. 많이 팔았다는 거죠. 네. 장난을 가격을 장난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날 이후로 얼마나 긍정적인 기대감이 많았습니까? 6월 CPI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 9월달 될 거다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시장은 굉장히 그렇죠. 무드가 좋았습니다. 네. 아주 해피 모드였는데 그러나 시장은 그것을 역이용하더라 이거죠.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게 지금 6월 12일입니다. 네. 이날 한번 보세요. 이미 쌍봉 만들고 네. 고점 찍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한번 튕겨 올리듯이 하다가 먹죠. 윗골이 딱 오. 내리더니 그날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기가 쫙 막히게. 쭈루루루. 어느 정도 빠졌는가 한번 볼까요? 그날 당일은 한 3.49% 정도 네. 조정을 줬다가 다시 올렸다가 막 휘둘렀습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발표 후에 마이너스 21.7%까지 조정을 네. 줬어요. 와르르네요, 와르르. 네, 와르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슈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꾸만 보셔야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아, 나는 차트 모르겠어가 아니라 말이죠. 자, 5월부터 6월까지 CPI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소문으로 올라갔어요. 5월달 한번 보세요. 5월달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27.47% 올렸습니다. 네. 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CPI 발표하는 날 기다렸어. 그날 네. 9시 반에 발표할 때, 야, CPI 긍정으로 발표되니까 가자 했더니 들어왔더니 어떻게 됐죠? 쭉 빠졌죠. 네. 네, 아시겠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 세력은 이런 이슈를 역이용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실업 청구 수당 및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를 가지고서 한번 보시면은요. 네. 그 전날 3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0시 30분까지 이렇게 쭉 5.72% 올라갔어요. 이미 예, 아는 그렇죠. 스마트 예, 머니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발표 나고. 쭉 빠지고 났어요. 예, 4%까지 쭉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죠. 세력들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네. 것들을 오히려 역이용하고 있다. 왜 이 시장에 아직까지도 우리 네.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무르익지를 아직 못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뉴스에 휘둘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열불 베팅 하시다가는 큰일 네. 난다는 것 또한 아시기 절대 안 바랍니다. 된다. 자, 오늘 세 번째 변동성 이자 휘리릭 들어가야 되겠네요. 기다리고 6분 기다렸던. 47초. 네. 달러. 야, 달러. 자, 달러 패권국이 어디입니까? 네. 미국이죠. 네. 과연 미국 그대들은 과연 달러가 계속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달러 숨막히는 댄스 파티 어떻게 됐습니까? 자, 비트코인은 마치 학교의 반항아 같아요. 네. 아주 쿨하고 멋져 보이지만 때로는 너무 예측 불가능해서 네. 이 선생님들, 투자자들이죠. 선생님들 당황시킵니다. 네. 당황하셨어요? 고객님이 아니고 당황하셨어요? 투자자님들 합니다. 네. 반면에 달러는 학생회장 같아요. 예,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럽습니다. 하지만 네. 다른 쪽으로 치면은 아주 지루해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굉장히 많이 늙었어. 예, 그렇죠. 자, 달러가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강해지면은 비트코인은 구속에서 씁쓸하게 혼자 춤춰야 돼요. 안전자산으로 그렇죠. 많이 몰리니까. 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달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자금이 시장에서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 그렇죠. 비트코인으로 올수 갑자기 있죠. 비트코인이 하고 네. 같이 춤추고 싶어져. 네. 이때 비트코인 학생이 인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댄스 파리, 네. 파리, 댄스 와. 파리. 자, 그렇죠. 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볼까요? 인플레이션. 이것은 달러가 다이어트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마치 달러가 살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너무 빠졌어. 빅컷, 너무 빠지면 빅컷. 매력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때는 뭐가 인기가 있을까? 아, 비트코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네? 그렇죠. 하고 비트코인에게 달려갈 수 네.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네. 살이 너무 빠졌어, 달러가. 홀쭉한데 확 빠졌어. 근데 매력이 없어. 예, 병약해. 그래서 너무 누가 더 마르면은, 매력적으로, 그렇죠. 네. 누가 매력이 있어 보인다고요? 아하, 약간 달러가. 그러면 통통. 인플레이션 하면은 네. 다이어트 생각하시고 어디로? 비트코인으로 가자. 이런 생각하시면. 훨씬 자, 쉽게.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 자, 달러의 매력 포인트는 금리예요. 그렇죠. 예. 자, 금리 인상. 달러가 갑자기 멋진 수트를 입고요. 그렇죠. 딱 나타납니다. 모두의 시선을 끌죠. 자, 금리 인하를 했어요. 네. 이거는 이때는 달러가 예,
그냥 추리닝 입고 딱 등장했어요. 맞아요. 그럴 때는 그럼 오늘 비트코인을 뭘 입고 나올까 하고 비트코인에게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네, 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까리 뽕쌈하게.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시장 심리 대해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롤러코스터 탐색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8월 5일 날, 24일 8월 5일이죠. 암호화폐 시장은 마치 놀이공원에 귀신집에 들어간 것처럼 아주 심각했어요. 모두가 으악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네. 다음날 어떻게 됐나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다시 올라갔죠. 자, 공포지수라 변동성이 그러죠. 너무 심해요. 예, 그렇죠. 네. 이거 빅스라 그러는데 65까지 갔다가 35로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헐, 네. 그건 마치 무서운 공포 영화 같았는데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코미디 영화였어. 예, 그러니까 시장에 여러분들이 지나보니 예, 코미디. 일희일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갑자기 또 이거 연준이 만약에 그렇다면 금리 인하하면 어떨까요, 분위기가? 금리 나면 이제 일단 시장에서는 예. 기대하고 있었던 바니까 또 이게 약간은 반반일 것 같아요. 네. 이미 다들 이제 알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막상 나왔을 때는 어. 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은 또 시들하고 하지 네,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그래서 네. 이런 데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장치가 많아져요. 네. 그래서 마치 선생님이 오늘 갑자기 나타나서 오늘 시험 없어요 이라는 거야. 와, 해피하다 그럼 이랬는데 너무 좋지. 근데 네. 모두 기뻐하는데 사실 다음 주에 더 어려운 시험이 그렇죠. 경시 기다리고 대회가 있을 수 있단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렇게 거죠. 될 수도 네.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조심하고 이럴 때는 또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네. 자, 어떻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과 달러 이 복잡한 댄스 파리는 네.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때로는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고 때로는 달러가 인기 스타가 되겠죠. 네. 그러나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 둘의 투자 춤을 관찰하시고 네. 적절한 타이밍에 춤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네. 이 댄스 파리의 가장 중요한 건 재미있게 즐기는 거예요. 자, 투자를 즐기는 여러분 거. 신나게 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신나서 그 대신에 넘어지지는 마시고요. 자, 비트코인 롤러코스터 세계 함께 이렇게 네. 아주 재미있게 오늘 탐험을 해봤죠. 그렇죠. 고래가 오늘 춤을 추네요. 네. 자, 큰 손들이 움직이면 비트코인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춤출 때마다 시장이 출렁출렁 거릴 건데 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용을 댄스를 해서.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차차차. 스포츠 댄스 하듯이 예의주시하고 고래 너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지 마시고 네. 좀 더 예의주시하고 지켜보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뉴스는 나비 효과와 같다. 나비. 그렇죠. 작은 소식 하나가 비트코인 가격에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날갯짓이요. 그래서 세계 정세, 규제 뉴스 그리고 유명인의 트윗까지 다 지켜보셔야 돼. 이거 다 못하겠어요. 그러면 김사부 사단 같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코인 원정대 오시면은 네. 그렇죠. 제가 원정대 대장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저희가 딱 준비해서 정보를 엑기스를 여러분한테 음. 드릴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달러와의 줄달리기입니다. 비트코인과 달러는 끊임없이 줄달리기를 하고 누가 강한지 힘싸움도 하기도 하죠. 네. 달러가 강해지면 비트코인이 약해지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만은 자, 자, 어쨌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변동성이 왜 이렇게 크고 또 예측이 하기가 어려운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되고 아직도 청소년기예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달러는 쇠락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아셔야 네.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어느 순간인가 역전이 되어서 그렇죠. 비트코인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시절이 온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명심, 관련해서는 명심. 네. 제가 다 차후에 달러 패권에 관해서 이 달러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달러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한번 해서 네.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코인 원정대 이렇게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강의 나눠주신 김도준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오후 9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대장님 인사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코인 원정대!